The story you're about to see takes place in a world where the human race has never evolved the ability to tell a lie. This is a typical town in that world. Look, I'm not coming into work today. No, I'm not sick. I just hate it there. Oh, your baby is so ugly. It's like a little rat. Wow, I just took one of the biggest poops of my whole life. What are you ordering? 방금 보신 영화는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처음 거짓말을 발명한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책 얘기는 안 하고 영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내용이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파리에서 시드니에 이르는 도시의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에는 사자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서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2008년 푸조는 15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 550억 유로를 벌었습니다. 푸조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푸조 차들이 많지만 그것이 곧 푸조 회사는 아닙니다. 설사 세계에 있는 모든 푸조 차들이 폐차로 버려져서 고철로 팔린다 해도 푸조는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새로운 차를 생산하고 연례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공장과 설비, 전시장을 소유하고 있고 정비공, 회계사, 비서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 모두를 다 합친다고 해서 곧 푸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 재앙에 닥쳐서 푸조의 임직원이 사망하고 조립라인과 중역 사무실이 모두 파괴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회사는 돈을 빌리고 새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기계 설비를 새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푸조에는 경영자와 주주가 있지만 이들이 곧 회사인 것도 아닙니다. 경영자가 모두 해고되고 주식이 모두 팔릴지라도 회사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푸조가 불사신이라거나 불멸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판사가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공장도 그대로 있고 노동자와 회계사, 경영자와 주주는 계속 살아있더라도 푸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푸조는 물질 세계와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공통의 믿음이 지속되는 한 가상의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죠. 마법사 중 일부는 사기꾼이지만 대다수는 여러 신과 악마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돈과 유한회사의 존재를 신봉합니다.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이중의 실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나무, 강, 사자라는 객관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신과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존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의 실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강과 나무와 사자의 생존이 미국과 구글과 같은 가상의 실제들의 자비에 좌우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호 주관이란 많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연결하는 의사소통망 내에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단 한 명의 개인이 신념을 바꾸거나 죽는다 해도 그에 따른 영향은 없지만 그물망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신념을 바꾼다면 상호 주관적인 현상은 변형되거나 사라집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사기나 하찮은 가식이 아닙니다. 방사능과 같은 물리적 현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 중 다수가 상호 주관적이죠. 법, 돈, 신, 국가 모두 그런 예입니다. 푸조는 그 회사 CEO의 상상 속 친구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 CEO가 그 회사의 존재를 믿는 것은 임원들, 회사의 법률가들, 근처 사무실의 비서들, 은행의 출납 개원들, 주식거래소의 중개인들, 프랑스에서 호주까지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딜러들 역시 그 존재를 믿기 때문이죠. 만일 CEO 혼자서 믿음을 갑자기 버린다면 그는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 벽을 부수고 자유를 향해 달려간다 해도 실상은 더 큰 감옥에 더 넓은 운동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달러와의 가치는 우리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 가치는 종이의 화학적 구조, 색상, 형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성공했을까요?
혹은 왜 우리는 겨우 색칠한 종이 몇 장을 받자고 기꺼이 햄버거로 뒤집고 보험을 팔고 못된 아이 3명을 봐주는 걸까요? 사람들이 기꺼이 그런 일을 하려고 드는 것은 그들이 집단적 상상물의 산물을 믿기 때문입니다. 화폐란 상호 신뢰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그저 그런 상호 신뢰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입니다. 1776년 애던 스미스는 아마도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문일 국부론을 썼습니다. 스미스는 경제를 윈윈 상황으로 생각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의 이익이 곧 여러분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둘 다 더 큰 파이 조각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파이 조각이 커져야 여러분의 조각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난하다면 여러분 역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가 살 수 없을 테니까 제가 부자라면 여러분 역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무언가를 팔 수 있으니까요. 스미스는 부와 도덕 간의 전통적 대립을 부정했고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스미스의 이론에서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부자가 됩니다. 파이가 커지면 모두에게 이익이죠. 따라서 부자는 사회에서 가장 쓸모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장의 바퀴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수익을 비생산적인 활동에 낭비하지 않고 공장을 세우고 사람들을 새로 고용하는 데 쓴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수익이 늘면 지주나 직공은 더 많은 조수를 고용할 것이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할 뿐 수익이 늘면 스크루지는 돈을 상자에 숨겨둘 것이고 세어볼 때나 꺼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의 핵심적 부분은 새로운 윤리의 등장이었는데 이 윤리에 따르면 이윤은 생산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재투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생산을 위해 투자되어서 더 많은 이윤을 낳으며 이 과정은 무한정 되풀이됩니다.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의 시행, 신제품 개발. 하지만 모든 투자는 이렇게 해서 생산을 더 늘려야 하고 더 많은 이윤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교리에서 가장 신성한 제1계율은 생산에 따른 이윤은 생산 증대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피엔스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돈, 과학, 자유주의라는 가상의 세계는 자본주의라는 강력한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사피엔스는 그 엔진이 달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피엔스라는 종의 번영일지, 개인의 행복 증대일지는 아직 우린 알지 못합니다. 이 자동차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의 저자의 후속작 호모데우스로 이어집니다.